첫 번째로는요,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이 가정에서의 외톨이, 이 사람 때문에 다른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들은 비참함, 참담함, 그리고 경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정말 아파서 누워 있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면은 또 서운해 하겠죠. 내가 아픈데 가족들이 신경도 안 쓰고 돌봐주지도 않는다고 하겠죠. 근데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지치고 마음이 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경멸로 돌아선 이 상황에서 당신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우리가 동정심이 생기겠어, 아니면은 뭐 연민이 생기겠어, 이런 마음이 여력이 여유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이 마음까지 가기에 내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모은 거예요. 낭떠러지까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다달이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 날짜만 돼도 막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는 사람은 밖에서 혼자 피땀 흘리고 고생하는 그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만 죽어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서 심인성인 질환도, 그러니까 마음의 병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이 더 진행이 되다 보면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이제 보여지게 되거든요. 뭐 암이라든지.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이 사람을 극단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나 몰라라 한 것은 당신이라는 거, 이렇게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신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부부 사이의 의무거든요. 근데 이런 의무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나만 희생한다, 나만 고생한다, 나만 애쓴다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만 그냥 손을 놓으면은 이 가정은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막 이러한 심리적인 부담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 혼자서 애쓰고 이러다 보면은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요. 또 피의식적 사고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제 마음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원망도 어느 선을 넘다 보면은 분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상대 배우가 막 싸나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만 하면은 막 톤이 높아지고 그냥 계속 싸움만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분노가 아마도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고통, 한 사람의 고뇌로 인한 그 분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제 그 상대 배우에 대한 이제 이 무기력감이 개인적인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까지도 무기력한 상태가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사는 낙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이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삶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버리고 싶다,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 소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1도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배우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의지하고 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가정에서도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마음에서 멀어지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불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가족 모두 힘들게 한다는 어떤 원망감만 갖게 하는 이러한 감정을 갖게끔 한다는 거예요. 희망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가정 생활이, 그리고 이 부부의 이런 관계가 그냥 말 그대로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해결에 대해서 제가 오자성어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 주요 인물이신 분은 이 오자성어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 오자성어는요, 사자성어 같은 한자가 아닙니다. 듣다 행미고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듣다 행미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듣은 듣자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알자죠. 이 상대 배우자, 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대 배우자의 하소연, 그리고 이 한탄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마음에 쌓인 이 불평, 불만, 이 고민, 이 억울함, 이 사연을 다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재 우리 재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따르자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당신 그거 계속해야 실패하고 안 되니까 하지 마. 따르세요. 그 말에 따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런 문제니까 나도 투자, 당신도 투자, 우리가 함께 좀 고생했으면 좋겠어. 따르세요. 그 말에 좀 따르세요. 그리고 더 이상 빚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말에 따르세요.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따르세요. 그리고 일단 뭐든 하자고 할 때 따르세요. 따르세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 이 가정생활 유지하기 힘들고 부부관계 유지하기 힘듭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하자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디를 나왔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년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걸 내가 한다고 이런 하찮은 일을 하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단돈 몇 푼이라도 버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행동하자입니다. 네 번째는요, 미안함을 갖자예요. 나로 인해서 고생한 내 배우자와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느끼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나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그 후로 나는 행동으로 그 사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확인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고마움을 갖자예요. 여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그 배우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잃지 않는 거, 갖는 거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마니아 하루 중 5분은요. 그 외에도 경제권에 대해서 좀 자율성과 투명성이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버는 돈이니까 뭐 너 이만큼 이거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제재를 아니면 통제를 하거나 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비참함, 처참함이 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운 느낌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권에 대해서 함께 누리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어디에 쓰고 어디에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부부로서 우리는요, 이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무거든요. 근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이혼할 때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내 배우자가 얼마를 벌던 그 돈이 많던 적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노고에 그 수고에 항상 감사함과 존경심을 우리는 갖고 살 수 있는 가족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배우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부 갈등의 주된 원인 중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부부 그리고 많은 가정들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